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에서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AI. 엔비디아 주가는 매일 역사를 새로 쓰고 아직 이익도 제대로 내지 못한 AI 스타트업들도 수백억 달러의 기업 가치를 당연하다는 듯 인정받고 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번엔 다르다. AI는 인터넷보다 크다. 이건 혁명이지, 거품이 아니다. 하지만 같은 말이 2000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시장은 새로운 시대를 외쳤고 그 끝에는 수천 개 기업의 붕괴와 투자자들의 전 재산이 사라진 잔해만 남았죠.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논리는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매출보다 스토리, 실적보다 기대, 현실보다 미래.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들이 하나둘 경고음을 내기 시작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술 혁명의 초입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 거품 위에 올라선 걸까요? 오늘 그 누구도 쉽게 말하지 않는 AI 버블의 진짜 얼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이라는 세 개의 대표 지수가 있는데요. 특히 S&P 500은 미국 전체 상장 기업 시가총액에서 약 78%를 차지하는 505개 대형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장기 투자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수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들어 이 지수 안에서 특정 기업들로 투자금이 엄청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현재 시점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S&P 500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2%에 육박하고 있어요. 500개가 넘는 기업 중에서 단 10개의 회사가 전체 가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브로드컴, 알파벳 A와 알파벳 C, 테슬라,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기업들이 그 주인공이고요. 빅테크 7인방이라 불리는 매그니피센트 7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당시 이 7개 기업이 S&P 500에서 차지하던 비중은 고작 12.8%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0월에는 38%까지 급증했죠. 이렇게 특정 섹터, 특정 기업군의 투자금이 집중되면 시장 전체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소수의 기업들에서 문제가 터진다면 도미노처럼 전체 시장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대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AI라는 단어만 붙으면 미래 기술과 관련 있다고 하면 중소벤처기업들까지 투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사업 모델이 검증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죠. 양극 컴퓨터 관련 기업인 아이온큐나 리게티 컴퓨팅을 보세요. 이 회사들의 매출 대비 주가 비율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입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건 자본시장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선을 넘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이런 과도한 평가가 전형적인 버블의 징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오픈 AI의 CEO 샘 올트먼마저 최근 스타트업 생태계에 쏟아지는 무분별한 투자를 두고 거품 경고를 했을 정도니까요. AI 산업을 직접 이끌고 있는 사람조차 우려를 표한다는 건 심상치 않은 신호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에 쏟아지는 막대한 자금은 다시 AI 인프라 구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는 맨해튼 면적에 맞먹는 초대형 AI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했어요.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는 합작으로 미국 텍사스의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의 거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고요. 미래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데이터 처리 수요를 미리 준비하겠다는 전략인데 여기에도 위험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만약 대규모로 구축한 이 인프라들이 정작 필요한 만큼 활용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 닷컴 버블 시기에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바로 광케이블 투자 사례죠. 1990년대 후반 인터넷 보급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앞다투어 광케이블을 깔아댔습니다. 당시는 데이터 전송량이 향후 25년간 매년 3배씩 늘어날 거라며 끝없는 성장을 당연한 전제로 깔아두고 있었습니다. 회사들은 일단 엄청난 양의 케이블을 생산해서 땅에 묻어두고
수요가 폭발하면 임대로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그런데 현실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1990년대에 설치된 광 케이블 중 무려 93%가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이른바 다크파이버라 불리는 이 케이블들은 그냥 땅속에서 잠들어 있을 뿐이었죠. 당시계 최대 광 케이블 제조사였던 코닝의 주가는 2000년에 $100를 찍었다가 버블이 꺼진 후 $1로 폭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AI 인프라가 정당화되려면 미래의 엄청난 수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컨설팅 회사 베인앤컴퍼니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속도로 데이터 센터가 증가한다면 2030년까지 AI 분야에서 약 2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요. 문제는 이 정도 수익이 언제쯤 실현될지 아무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AI 기업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투자 구조도 논란의 대상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얽혀서 투자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난해 9월에 나온 소식을 보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지원하고 오픈 AI는 그 시설에 엔비디아 칩을 구매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실제 가치 창출보다는 서로의 밸류에이션을 부풀리는 순환 투자가 늘어나면 한 곳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위험이 연쇄적으로 퍼질 수 있어요. 엔비디아와 오픈 AI만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오픈 AI는 AMD와도 유사한 계약을 맺었는데 AMD는 오픈 AI 지분 약 10%를 확보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핵심 주주이면서 동시에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스 애저의 주요 고객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클라우드 기업 코어위브의 최대 고객인데 이 코어위브에는 엔비디아가 5%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투자 구조 속에서 한 곳이 흔들리면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의 대출 방식도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받고 있습니다. 코어위브, 람다랩스, 크루소 에너지 같은 회사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GPU를 담보로 대규모 자금을 빌리고 있어요. 엔비디아에서 GPU를 구매하고 그 GPU를 담보로 월가에서 돈을 빌려서 다시 엔비디아 칩을 사는 구조죠. 작년 7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이 2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영국의 AI 클라우드 기업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GPU 후보 대출을 받고 있고요. 컴퓨터 부품은 기본적으로 사용하면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GPU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품귀 현상 때문에 AI용 GPU 가치가 높긴 하지만 공급 과잉이 오거나 더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해서 GPU 가격이 급락하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재밌게도 닷컴 버블 시절에도 서버를 담보로 대출받는 일이 있었는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 AI 버블을 우려하는 쪽의 논리를 살펴봤습니다만 반대편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AI 버블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이 과거 닷컴 버블 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합니다. 닷컴 시절에는 수익도 내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맹목적으로 투자금이 몰렸지만 지금은 투자 대상인 핵심 AI 기업들이 실제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현재 상승장을 이끄는 건 부실 기업들이 아니라 탄탄한 실적을 내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월가의 장기 사이클을 연구해온 베테랑 투자자들과 금융사 애널리스트들은 자주 한 사례를 언급합니다. 바로 미국의 네트워크 장비 기업 시스코입니다.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 주가는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실제 수익 그래프와 비교하면 완전히 괴리되어 있었습니다. 주가는 미친 듯이 올라가는데 회사가 버는 돈은 그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엔비디아 상황은 어떨까요? 엔비디아의 최근 주가 상승 곡선과 실제 수익 곡선을 나란히 놓고 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주가가 오르는 만큼 회사의 수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요.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GPU 판매량이 늘어나고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현재를 버블로 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AI 기업들은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어요. 구글은 AI 클라우드 사업 성장 덕분에
역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 아마존의 AWS도 비슷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죠.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광고 부문에서도 빅테크들은 AI를 적용해서 견고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근본적인 이유는 2000년대와 2025년의 기술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터넷 기술의 잠재력은 분명 컸지만 관련 인프라와 기반 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어요. 수익 창출 모델도 시장 초기 단계라 불완전했죠. 하지만 2025년 AI가 처한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기술력과 성숙한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클라우드 인프라는 이미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데이터 처리 기술과 고성능 반도체 시장도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AI 기반 수익 모델도 검증되어 있어서 제품과 서비스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죠. 이커머스 시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닷컴 버블 당시 전자상거래는 전도 유망한 분야였지만 시장 규모가 작아서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AI가 적용된 이커머스는 즉각적으로 매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어요. 25년 전과 비교하면 기술의 실체가 훨씬 명확하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속도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현재 AI 시장과 과거 닷컴 버블을 구분짓는 핵심 요소라고 버블 회의론자들은 주장합니다. 빅테크에 자금이 집중되는 현상도 오히려 버블 위험성을 낮춘다는 분석도 있어요. 현재 상승장을 이끄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수십 년간 사업을 영위해온 검증된 기업들입니다. AI 붐이 오기 전에도 이들은 꾸준히 수익을 냈던 건강한 회사들이죠. 반면 닷컴 버블 때는 대부분의 투자금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신생 스타트업들로 흘러갔습니다. 1996년 한 해에만 무려 681개 기업이 새롭게 상장할 정도로 당시 신생 기업의 열풍은 대단했어요. 버블이 터지기 직전인 1999년에는 478개, 2000년에는 311개 기업이 IPO를 진행했죠. 1999년에 상장한 478개 기업 중 테크 기업은 약 76%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상장한 기업들의 재무 상태가 매우 취약했다는 점이에요. 478개 기업 가운데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상장한 곳이 무려 74%나 됐습니다. 2000년에는 그 비율이 79%까지 치솟았고요. 재정 상태가 엉망인 회사들이 대거 상장했다는 이야기죠. 당시 투자자들은 일단 IT 벤처 기업으로 상장만 하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실제로 상장 첫날 기록한 수익률이 상당했기 때문에 투자금만 넣으면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착각이 퍼졌습니다. 기업의 재무 건전성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이후 닷컴 사이트들이 제대로 이익을 내지 못하면서 결국 수많은 기업이 파산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 역시 버블로 단정하기엔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닷컴 버블 때 문제가 됐던 건 기업들이 외부 자금, 즉 빚을 내서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AI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에서 운영에 필요한 투자금을 뺀 진짜 남는 돈을 잉여 현금 흐름, FCA라고 부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잉여 현금 흐름을 합치면 약 4,8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685조 원이 나오죠. 애플이 1,200억 달러로 가장 많고 엔비디아가 1,000억 달러, 구글이 약 8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재무 상태는 상당히 건전하다는 얘기예요.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2014년 자산이 약 615조 원이니까 이 숫자가 얼마나 엄청난지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현재 AI 인프라 투자가 과도한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가동률은 압도적으로 높고 빈 공간 즉 공실률은 상당히 낮은 상황이거든요.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기업 CBRE가 작년 6월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2025년 1분기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평균 공실률이 6.8%에 불과합니다. 가장 공실률이 낮은 지역은 북부 버지니아인데
지난 1분기 공실률이 0.7%밖에 안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수요가 공급을 계속 앞서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지금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사전 임대가 활발하게 이뤄질 정도로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 용량의 약 72%가 이미 클라우드 기업과 AI 업체들을 중심으로 임대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기록적인 속도로 데이터 센터를 늘려가고 있음에도 시장이 여전히 수요를 따잡지 못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걸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AI 시장을 둘러싼 버블 논쟁의 양쪽 주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조차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 상황에서 정답을 단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쪽 주장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갖춘 복합적인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AI 시장을 버블이냐 아니냐로 나뉘기보다는 무엇이 과열됐고 무엇이 살아남을지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2000년대 닷컴 버블 역시 그랬습니다. 로이 아마라의 말처럼 사람들은 기술을 단기적으로는 과대평가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소평가하죠. 당시 주가는 분명 거품이었지만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는 결코 거품이 아니었습니다. 거품이 꺼진 뒤 시장은 실망에 빠졌고 많은 이들은 인터넷의 진짜 잠재력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살아남은 기업들, 아마존과 구글 같은 회사들은 결국 세상의 구조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AI도 어쩌면 같은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부 영역에 거품이 있다 해도 그 거품은 언젠가 꺼질 수 있지만 기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소음이 거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에도 휩쓸리지 않고 곧 붕괴가 올 거라는 공포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냉정하게 보고 기다리고 판단하는 것. AI 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화 중이고 시장은 여전히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누가 옳았는지는 드러나겠죠. 다만 그때 우리는 관객으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선택의 주체가 되어 있을지는 지금의 판단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